네, 안녕하세요. 주민테크에서 플렉심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혜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5강으로 3D 객체와 프로세스 플로우 모델링을 결합해서 하는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내용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오브젝트 액티비티와 이벤트 리스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이 로직을 이용을 해서 기본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반한 형태로 해서 3D 모델 쪽에서 가시화를 해주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건데요. 이거는 프로세스 플로우 중심 모델의 방법이고,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독립되게 실행을 해서 기본적인 로직은 이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다 컨트롤을 해주고요. 이 로직에 의해서 이 3D 모델 쪽에서는 시각화를 향상시켜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게 이제 오브젝트 액티비티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프로세스 플로우에서는 이제 토큰이 쭉 흘러가게 되는데, 그 각각의 토큰을 3D 객체에서 아이템 형태로 해서 어디에 생성을 해주고 이동해주고 뭐 컬러를 변경을 해준다거나 해서 지금 크게 뭐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물리적인 3D 객체나 플로우 아이템을 특정 위치에 생성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생성된 플로우 아이템의 크기라든가 뭐 색상, 형상 등을 시각적 요소를 변경하거나 정렬하는 게 체인지 비주얼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나 플로우 아이템을 다른 용기나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무브 오브젝트, 그 다음에 다 끝나서 이제 그 3D 객체를 제거하게 되는 디스트로이 오브젝트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그럼 요 흐름을 실제 플렉심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세스 플로우를 일단 하나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툴바에서 프로세스 플로우에 제너럴 프로세스 플로우를 추가를 해주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 프로세스를 만들 건데, 토큰을 일단 인터라이벌 소스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값은 그냥 기본 값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가 토큰이 하나 생성이 되면 이 토큰이 이 3D 객체에서는 플로우 아이템으로 바로 표현이 되게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플로우 아이템, 그러니까 3D에서 제가 Q 라이브러리를 하나 배치를 해주고 리셋해서 지금 런을 실행을 해주게 되면 프로세스 플로우 쪽에서 저렇게 지금 토큰이 생성이 될 건데요. 지금 이렇게 토큰이 하나 생성이 될 때마다 이 Q에 박스 모양의 플로우 아이템이 하나 생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모델링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프로세스 플로우 라이브러리 중에서 여기 오브젝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무브 오브젝트, 디스트로이 오브젝트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게 되는데, 일단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거니까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소스가 하나 생성이 되면 그 토큰 하나당 한 개의 박스를 제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커넥션 링크를 해줄게요. 자, 그럼 크리에이터 오브젝트 특성을 보시면 오브젝트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로우 아이템, 그러니까 우리 3D 객체에서 소스에서 플로우 아이템을 어떤 모양으로 쓸 건지 지정하시잖아요. 그 항목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그냥 박스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퀀터티가 수량이 한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큰 하나가 들어오면 한 개의 박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리셋 해서 런을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토큰이 4개가 생성이 되자마자 크리에이터 오브젝트로 넘어와서 박스가 생성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생성이 되죠. 제가 크리에이터 오브젝트 해줄 때 수량만 지금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점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토큰이 4개니까 여기에 4개의 박스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없죠? 그래서
리셋해서 그러면 저는 이 Q의 생성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create object에서 특성에 여기 보시면 수량은 1개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수량을 2개로 하면 토큰이 하나가 생성이 되면 이 실제 3D 모델 쪽에서는 박스가 2개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테스트 삼아 2개라고 놔두고 create in 어디에다 할 거냐면 모델 가로로 되어 있죠. 여기 끝단에 보시면 드리퍼 있어요. 요 드리퍼 스포이드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3D 상태에서 Q를 선택을 해주면 Q1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Q1을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박스가 2개가 만들어질 건데 Q1에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ssign to의 token.item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reset, run 실행해 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토큰 하나당 이 Q에 박스가 2개가 생성이 됐죠. 모델링을 생성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Q에 예쁘게 적재가 되죠. 그래서 토큰 하나당 2개의 박스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생성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토큰이 생성이 돼서 3D 상에 모델링을 가시화를 해놨죠. 그래서 모델이 생성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일정 시간 가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딜레이죠. 딜레이 갖다가 놓고 제가 시간은 그냥 기본값으로 다 쓰겠습니다. 딜레이를 해준 다음에 제가 여기에 3D상에 Q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일정 시간 지내고 나면 이 박스가 Q2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브젝트에서 move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move 오브젝트 하셔서 move 오브젝트 어디로 보시면 요 move 오브젝트의 특성에 보시면 여기 destination에 token.destination인데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제가 Q2로 갈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일정 시간 딜레이를 해주고 일정 시간 가공을 하고 여기에서 일정 시간 딜레이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객체가 이제 출고됐다라는 가정으로 해서 제가 오브젝트를 디스트로이 오브젝트를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프로세스 모델링이 끝났으니까 싱크로 종료를 시켜버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리셋, 런 실행을 해보시면 잠시만요. 수량을 크리에이트 오브젝트에서 수량을 원래대로 1개로 바꾸고요. 리셋, 런 해주시면 토큰 하나당 박스 생성되고 일정 시간 딜레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Q2로 이동해서 딜레이하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되고 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하셔서 3D 객체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모델에 있는 토큰하고 연계시키시는 방법은 이러한 형태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 플로우와 3D 객체 라이브러리를 연계하셔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객체 오브젝트를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PT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건 이벤트 리스닝이라고 하는 펑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일단은 앞에 가장 본 거는 그냥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토큰이 생기면 그 토큰에 해당하는 3D 객체 플로우 아이템을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일단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뭐 무브하고 딜레이하고 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엔 조금 더 나가서 3D 모델 안에서 발생하는 특정 이벤트에다가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벤트 리스닝은 뭐냐면 3D 객체,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본 방법은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로직을 짜고 그 프로세스 플로우의 내용을 그냥 3D 객체에 표현만 해준 거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3D 객체에서 어느 정도 모델링을 기본적인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내용을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러려면 3D 객체 모델링에서 플로우 아이템들이 흘러가는 내용을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인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이벤트라든가 하는 것들과 프로세스 플로우에 있는 로직들을 결합을 시켜주는 방법인데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이 이벤트 리스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이벤트 리스닝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이벤트 트리거 소스와 웨이트 포 이벤트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벤트 트리거 소스는 진입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D 객체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아까 거꾸로는 토큰이 생기면 그 토큰을 3D상에 박스로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게 아니라 3D상에서 쭉 흘러간 어떤 시점에서 그 객체를 프로세스 플로우의 토큰으로 거꾸로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있고, 웨이트 포 이벤트는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흐르고 있던 그 토큰이 어떤 블록에 도달해서 3D 객체에 있는 그 설계하신 내용들이 끝날 때까지 그 토큰이 대기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게 웨이트 포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내용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3D 객체, 그러니까 실제 플렉심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D 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스, Q, 그 다음에 프로세서까지 배치를 해주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링크를 걸었는데, 소스에서 Q로 가고 프로세서 1으로 가서 가공 시간이 끝나면, 여기에서 가공이 끝나면 그 가공된 내용을 검사하는 작업이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일정 시간 동안 검사를 해서 잘 가공이 됐으면 제가 여기다가 Q를 2개를 추가를 해볼게요. 네. 가공이 잘 된 거는 Q2로 넘어가고 가공이 잘 안 된 거는 재작업을 위해서 Q3로 배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프로세스 플로우하고 엮어볼 건데요. 자, 지금 일단 이 상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일단 여기서 링크 관계도 프로세서 1까지만 잡아놓고 끝났고 그냥 끝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 객체에서도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프로세서에서 가공이 다 끝난 다음에 검사하는 과정을 별도의 우리 공장에는 없고 여기에서 그냥 바로 검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공이 끝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대기가 돼야 되죠. 검사하는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될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프로세스 플로우를 하나 열어서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플로우 아이템이 생성이 돼서 흘러가잖아요. 그 플로우 아이템을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토큰으로 인지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토큰을 생성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일정 시간이나 뭐 스케줄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생성된 플로우 아이템을 이쪽 토큰으로 인지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이벤트 트리거드 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벤트 트리거 소스를 일단 배치를 해주고 그럼 느낌표가 나오죠. 뭔가와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자 일단 플로우 아이템이 Q1에 들어오면 그 박스를 저희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토큰으로 인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Q1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Q1에 대한 경우의 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플로우 아이템이 어떻게 들어온 건지 아니면 뭐 포트에 대해서 할 건지인데 저희는 여기에 들어오는 아이템을 인지를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Q1에 on entry 그러니까 아이템이 엔트리에 들어왔을 때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특성창에 보시면 오브젝트는 Q1이고 이벤트는 on entry고 여기에 엔터링 아이템과 인풋 포트 그러니까 임포트, 그러니까 엔트리로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포트를 가지고 로직을 하실 건지 아니면 들어온 아이템인지예요. 그러니까 이 Q1에 들어온 아이템을 오퍼레이션에 어사인, 그러니까 라벨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아이템이라는 라벨로 어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리셋, 런 실행해서 보시면 Q에 아이템이 들어오면 지금 아까 다시 계속 흘러가서 보면 네 보시면 여기에 소스에 토큰이 2개가 생겼죠. 요거는 지금 보시면
프로세서 1에 있는, 여기 지금 프로세서 1에 있는 요 박스죠. 첫 번째 토큰은 흘러갔으니까. 두 번째 거는 여기 보시면 Q1에 있는 박스예요. 그래서 여기 3D 상에 있는 객체를 여기에서 인지를 하는 거죠. 어떤 이벤트가 생성됐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토큰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인지를 시켰고,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됐고, 자, 여기에서 그러면 프로세서 1에서 이제 소스가 인지가 됐어요. 그럼 소스가 들어왔어요. 끝났고,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면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이 프로세스가 끝난 다음에 검사하는 시간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딜레이를 넣겠습니다. 검사하는 검수.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달기 위해서 한글로 검사라고 입력을 해주고, 값은 지수부포함수로 평균 10초의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소스가 생성이 되는 건 Q에서 생성이 됐죠. Q에서 박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딜레이로 넘어가게 되죠. 검사하는 장비로.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검사를 하면 여기서 이 프로세서 1에서 가공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는 일정 시간 동안을 들여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끊고, 그러면 이 프로세스 플로우에서는 이 토큰이 쭉 가서 검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프로세서 1에서 가공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wait for event라고 하는 거예요.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서 wait for event를 소스가 생성이 된 다음에 wait for event를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냐 하면 이 프로세서 1에 프로세스가 끝나야 되죠. 그러니까 on process finish에서 끝나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자, 여기 소스에서 저희가 아까 여기 들어온 아이템을 assign 했죠. 아이템이라는 라벨로 assign을 해줬어요. 그럼 그 아이템이 아까 보셨듯이 얘는 얘는 프로세서 1에 있는 박스고 요거는 Q1에 있는 박스잖아요. 그럼 어떤 게 어떤 건지 매칭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번에는 wait for event에서는 보시면 프로세서 1이고 on process finish, 그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자, 프로세스 아이템이 오퍼레이션, 아까는 assign이었어요. 저희가 아이템이라는 걸로 정의를 했고, 요번에는 매치예요. 그러니까 아까 있던 이 아이템이 동일한 값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템으로 매칭을 해줘요.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리셋. 그래서 얘가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검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기다리고 있죠. 흘러가지 않고, 물론 여기 포트가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검사를 해주고, 그러고 나면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합격은 Q2로 가고 불합격은 Q3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넣어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그거는 저희가 양방향으로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니까 그거는 프로세서에서 제가 트리거로 옵션을 줄게요. 여기에서 트리거로 프로세스가, 여기도 마찬가지, 프로세스가 끝나면 이번에 퍼센티지로 줄게요. 데이터를 라벨 바이 퍼센티지로 줘서, 라벨은 재작업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워크이라고 하는 라벨로 주고, 자, 80%는 1번으로 가고, 80%는 리워크 값이 1번, 합격이 나이는 1번, 네, 80% 저희가 확률적으로 보니까 80%는 이상이 없는데 한 20% 정도 불량이 나더라. 그래서 20%는 2번이라고 하는 라벨로 주고, 그 다음에 라벨은 바뀌는데 저희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컬러도 바꿔주겠습니다. 셋 컬러 바이 케이스로 해서 아이템다 리워크로, 리워크에
팔라 칼레트는 그대로 주는 걸로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자,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가고 검사 끝나고 얘는 80%의 확률로 해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네요. 이제 그 다음 건 들어올 수가 없죠. 검사까지 끝나고 나면 일단 지금 끝나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그거를 얘가 지금 검사를 했고 그래서 검사를 해서 1번인 거는 Q2로 가고 2번인 건 Q3로 가는데 그 확률은 이 프로세서에서 저희가 트리거로 줬죠. 그 값을 또 읽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여기 있는 이 박스를 움직여야 되는 건 이동시켜야 되는 거니까 move 오브젝트죠. move 오브젝트를 하기 전에 move 오브젝트를 하는데 Q2로 갈지 Q3로 갈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ecide를 주고 decide를 줘서 connect by case로 주는데 자, 라벨 값으로 지정을 하죠. token.item 우리가 앞에 여기 아이템으로 줬어요. token.item까지 줬는데 그 아이템에 이 박스에 자체에 이 프로세서에서 저희가 아까 리워크이라는 값을 줬잖아요. 그 리워크 값을 읽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token.item.rework이에요. 리워크로 줘서 1번인 건 1번 포트로 가고 2번인 거는 2번 커넥션으로 가도록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move 오브젝트 얘가 1번 move 오브젝트로 가고 그 다음에 싱크 그래서 제가 요거를 똑같이 할 거니까 컨트롤 C 복사하고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그 그룹 단위로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얘는 1로 가고 1번은 2번은 1로 가요. 그래서 move 오브젝트의 목적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뭐예요? token.item이 destination은 얘는 2번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저쪽 3번으로 갑니다. 불량품은. 이렇게 하시면 자 이제 어떻게 되나 보죠. 가서 검사해주고 지금 빨간색이니까 1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1번 포트로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여전히 빨간색 1번으로 자 조금 빨리 해볼까요? 네, 초록색은 Q3로 가고 빨간색은 Q2로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원한 로직대로 모델링이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지금 저희가 뭐 작업자가 이동을 하거나 하는 거는 넣지는 않았는데요. 가장 기본 컨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 모델과 그 다음에 프로세스 플로우를 서로 접목해서 보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세밀한 컨트롤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 컨셉은 그 이벤트 리스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벤트 트리거 소스와 그 다음에 웨이트 포 이벤트 이 두 가지 펑션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모델과 프로세스 플로우를 아주 적합하게 조율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모델링과 프로세스 플로우를 어떻게 혼합해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